자, 이 시간에는 68페이지 협회 및 보칙 부분, 우리 뒷부분 이제 좀 자질구레한 거 남아있는 거 다 한꺼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협회를 보겠습니다. 협회의 성격에 보시면 뭐 사법인, 비영리법인 쭉 법인이란 말 나오죠. 예, 협회는 바로 법인입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들, 즉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설립과 관련하여 자, 밑으로 내려오십시오. 설립을 보시면 목적에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중개인 포함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 협회의 설립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보더라도 협회는 누가 설립하느냐? 개업 공인중개사죠. 그럼 이들이 자질 양상, 품위 유지, 중개에 관한 제도 개선,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회를 설립하는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협회 설립은 재량권이다, 재량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설립하기 위한 그 절차, 이제 이게 좀 중요합니다. 시험에 이제 협회는 이게 나오는데, 자, 먼저 협회는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게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는데 이 정관은 그럼 누가 작성합니까? 이제 발기인들이. 자, 발기인이 뭐냐면 이제 상법상 용어인데 일종의 창립 멤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0명 이상의 회원이 모여가지고 뭘 한다고요? 정관을 작성합니다. 자, 그래서 발기인 자 3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정관을 작성해요. 그러면 자 오른쪽 가서 이제 이렇게 정관 작성하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창립 총회를 열어서 이제 통과를 시키는데 창립 총회 때는 몇 명이 필요하냐면요. 자, 600명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블로 늘어나죠. 자, 그런데 이 600명이라는 숫자가 한 군데서만 모집하면 안 돼요. 자, 적어도 이것은 전국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 그리고 나머지 광역시 도에서는 각각 20명 이상. 자, 서울시에서는 적어도 100명 이상이 모여야 되고, 자,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도에서는 각각 자, 20명 이상씩이 이제 모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채워서 600명 만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과를 시키면 이제 그다음 이제 설립 인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기 마음대로 설립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으로부터 허락을 받는데, 자, 우리 법에서 협회 같은 경우는 그 허락이 뭐냐? 인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가는 누구한테 받는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아요.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자, 설립 등기를 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설립 등기. 그런데 이 등기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자, 주 사무소 있는 곳에서 해라. 그래서 협회는 법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 최종적으로 협회가 어떻게 돼요? 성립된다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협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조직을 보죠. 자, 협회의 조직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그다음에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협회 조직은요. 자, 협회 조직은 흔히 우리가 주사무소에 있는 곳에 설치하라면 협회를 보통 우리가 주사무소라고 보시면 돼요. 협회.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조직으로 뭐가 있냐면 자, 지부가 있고 그다음에 지회가 있어요. 그러면 지부는 어디다 설치한다고요? 시도, 특광도. 지회는 어디다? 시군구에다 설치를 하는데 이거는요. 설치하여야 한다예요? 아니 둘 수 있다예요? 두어야 한다예요? 둘 수 있다니까 이것도 뭐야? 재량이다, 재량. 자, 그래서 둘 수 있다니까 반드시 이런 조직을 꼭 두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랬죠. 그러니까 협회 조직의 근거. 자, 이 조직의 근거는 우리 중개사 법률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관상. 그러니까 정관에 설치 근거가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은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가입을 하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데 알아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업무를 봅니다. 자, 협회 업무는요. 자, 협회 업무. 크게 이제 협회 고유 업무와 그 다음에 위탁 업무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고유 업무라는 것은 협회 자체적으로 하는 업무를 말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7번까지. 이런 걸 외워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자, 협회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업무다 이러면 돼요. 우리가 뭐 협회에 대해서 운영할 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 업무라는 거, 이제 다시 말해 수탁을 받아서 하는 업무를 말해요. 그러면 이 업무는 뭐가 있느냐? 교육에 관한 업무와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 크게 두 가지겠어요. 자, 교육 업무와 그 다음에 시험 시행 업무. 자, 시험 시행 업무는 우리가 맨 첫 시간에 배웠던 거 혹시 공인중개사 제도 떠올리시면 그때 뭐라고 그랬냐? 시험은 시험 시행 기관이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원칙적 시도의사 예외로 국토부 장관.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직접 하지 않고 이것을 위탁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러는데 바로 여기 협회다도 위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협회다는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협회다 위탁은 하지 않고 어디다 하고 있냐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도 협회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실무교육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실무교육이나 뭐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들요 협회가 위탁받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탁 업무라는 게 있다. 이제 이거 아시고 나머지는 다 고유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입니다. 자, 협회가 똑바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감독을 하는데 누가 하느냐? 자, 감독은 국토부 장관. 왜냐? 자, 이렇게 협회가 설립할 수 있게끔 인가를 해주는 게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이니까 국토부 장관이 뭐하냐? 감독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토부 장관이 감독이 되는데 자, 주사무소뿐만 아니라 지부지회에 대한 다 감독을 누가? 네, 국토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네. 그래서 이제 협회는요. 감독기관인 국토부 장관에게 거기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감독기관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 알리기 위해서 보고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신고라고 하는데 자,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시도의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라 그랬죠. 자, 아까 지부를 시도에 설치하고 지회는 시군구에 설치하니까 신고했다 아니 설치했다고 신고는 누구한테 하느냐? 그 관할청한테 하는 거예요. 그 관할청한테. 자, 이거 조심하세요. 자, 지부를 시도에 설치하니까 나 시도에 지부 설치했어요라고 시도지사한테 신고하는 거고 지회는 시군구에다 설치하잖아요. 근데 시군구청장이 누구예요? 등록관청. 그러니까 등록관청한테 뭐 해라? 신고는 하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직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협회에 관하여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는데 협회가 아까 법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적용하고 중개사법에 규정이 없는 것들은 민법에 법률행위 주체해가지고 자연인과 법인이 가지고 규정이 쭉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준용한다 이런 얘기. 자, 조심할 것은 자, 협회는요 개업 공인중개사들 즉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법인이에요. 원래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둘로 나누는데 우리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법 규정을 준용하더라도 어떤 법인을 준용할까요?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른쪽 가세요. 보칙을 보겠습니다. 자, 이 보칙은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아까 업무 위탁하는 거, 시험 시행 업무 위탁하는 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수수료인데 이거 앞에서 다 배웠어요. 또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포상금 제도. 자, 이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포상금 제도라는 건 뭐냐? 자, 불법으로 중개하는 사람들을 이제 신고나 고발해라. 그러면 그들을 단속하고 신고 고발한 사람들은 포상금 주겠다. 왜 이런 포상금 제도가 도입이 되냐면 자, 이런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이 있는데 이런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일이 너무 많죠. 또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담당구 안에서 이걸 일일이 다 하기가 벅찹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맡겨서 신고나 고발해라 그러면 포상금도 주고 단속도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 하에서 도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상금 지급 관청이 어디냐? 자, 포상금 제도를 놓고 봤을 때 자, 논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상금은 어디서 지급을 하느냐? 포상금은 등록관청에서 합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은요. 거기 의의를 보시면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 즉 경찰서나 이런 데다도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자, 신고는 수사기관에 해도 되는데 포상금 지급은 어디서 한다고요? 등록관청에서만. 자, 주의하시고. 그 다음 신고 고발 대상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신고 고발해야 되나요? 이거 엉뚱한 사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등록도 하지 않고 한다. 예, 무등록업자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부정 등록한 사람이죠. 자, 부정 등록한 사람. 자, 그 다음 세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되어거나 양수되어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그러니까 이란 증은 등록증 자격증인데 이란 증을 양도되어 하거나 그 다음에 이 사람으로부터 양수되어 받은 자. 자, 둘 다다. 자, 이렇게 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처벌하겠다. 자, 그래서 무등록업자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이 사람들만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신고 고발했을 때는 포상금 주느냐? 안 줍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포상금 지급. 이제 구체적인 지급 절차를 봅니다. 자, 그럼 이제 포상금 지급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포상 금액입니다. 자, 이제 지급 절차입니다. 자, 지급 절차와 관련해서 첫 번째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 그러니까 여기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한 건당 50만 원씩 주고 또 혹시 많이 해가지고 비용이 지방자치단 없다 그러면 이제 국고에서 50%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에 대해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급 조건은요. 자, 신고 고발 대상자가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이라 당연한 얘기죠. 이미 발각되어 조사가 들어가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한 자에 세수인데 그 신고 고발한 자가 이제 찬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자, 이제 이 말을 잘 해야 돼. 자, 검사가 공소제기나 그 다음에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만.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신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따져봐요. 따져봤더니 여기에 해당하네요. 자, 그러면 원래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범죄자들, 형벌 얻어맞아요. 그래서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 또는 2천만 원이야. 이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이야. 이 사람들은 1년 이하 1,000만 원이야. 이렇게 형벌 받아요. 형벌 받는다는 얘기는 재판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검사가 당신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재판에 회부하겠다. 이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공소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소제기가 되면 말하자면 포상금 주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소유예란 뭐냐? 공소제기를 줄여서 기소라고 그래요. 그 기소를 공소제기를 유예하겠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제 범행의 나이랄지 그 다음에 범행의 동기 이런 걸 다 따져봐서 검사가 이 사람은 꼭 처벌하기보다도 이번 한 번 정도는 봐주고 싶다. 그래서 검사가 지선에서 이렇게 풀어주기도 해요. 이걸 유예라고 그래. 기소유예. 그런데 검사가 봐주기 위해서 풀어주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신고한 사람 포상금 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준다. 쉽게 말하면 혐의가 입증되어야 준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신고 고발했는데 혐의가 없어요. 무혐의 처벌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포상금 당연히 안 주죠. 자, 그래서 혐의가 입증되어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포상금 달라고 누구 찾아간다? 아까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포상금 달라고 신청서를 누구 갖다 제출해야 돼요? 등록관청한테 제출하라. 그럼 이제 등록관청은요. 자, 무조건 포상금 주시오 하면 주는 게 아니라 자, 검사가 이렇게 공소제기 기소유예 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공소제기 기소유예 했다는 게 이제 밝혀지면 그때 포상금 주기로 결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주느냐? 한 달이네. 그러니까 이제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면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자, 결정일로부터 1개월, 1개월 이내에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가서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신고 고발한 자가 이제 2명 이상일 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요. 자, 만일 A와 B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C라는 사람을 신고 고발했어요. 그러면 대상자는 몇 명이?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건 한 건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했을 때는 건당 50만 원 준다고 했으니까 이 50만 원 가지고 니네 나눠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동으로 했을 때는 나눠 가져라. 그 다음 이번에는 A라는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을요 각각 따로따로 신고 고발했네요. 그런데 대상자는 한 명이니까 여전히 건수는 하나예요. 그런데 접수는 두 건이 접수가 됐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또 50만 원 가지고 니네 나눠 가져라 그러냐?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요. 최초로 한 사람, 즉 먼저 한 사람한테 포상금 준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못 받죠. 자, 공동으로 했을 때는 분파에 나눠 가져라. 그 다음에 따로따로 했을 때는 먼저 한 사람한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포상금 제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자, 73페이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자, 이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파트. 자, 우리 법에서 이제 우리가 받는 교육은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거기 보시면 실무교육이라는 게 있고, 직무교육이라는 게 있고, 연수교육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실무교육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연수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이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자, 이러한 교육을 누가 실시하느냐? 실시권자.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을 누가 받느냐? 대상자. 그 다음에 교육의 내용은 어떤 게 있느냐? 그 다음에 얼마 동안 받아야 됩니까? 시간. 자, 그런 다음에 또 혹시 교육이 일정이 잡히면 통지하냐 마냐 이런 것도 있어요. 통지하냐 마냐. 네. 그리고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만약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제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실시기간. 실무계획과 연수계획은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고. 그 다음에 직무계획은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그러니까 여기는요. 자, 시도지사와 등록관청 다 합니다. 연수교육은 아니죠. 자, 실무교육은 자, 시도지사, 그리고 연수교육도 시도지사고요. 직무교육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 실무교육은 누가 받나요? 이거 앞에서 공부했어요, 다. 우리가 등록 신청할 때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책임자도, 분사무소 책임자도 받아야 되고, 법인 같으면 사원, 임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받고 그러죠.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다 배웠고,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요, 바로 이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2년마다 받게 돼 있어요. 자,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이 2년마다 연수교육을 그대로 받습니다. 보조원은, 직무교육은 누가 받냐면 보조원, 중개보조. 자, 보조원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기 때문에 실무교육도 안 받고 연수교육도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는다. 이렇게 해서 다 배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기 전에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이제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다 뭐뭐 하기 전 1년 이내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뭐뭐 하기 전. 그런데 이제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중개업에 종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고 쉬는 기간이 1년이 안 지났으면 이런 교육은 굳이 또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폐업을 했거나 사표를 쓰고 나왔거나, 자, 이렇게 쉽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1년이 안 지나서
다시 또 등록을 한다거나 취직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1년이 안 지났으면 면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그다음 자, 74페이지 보시면 74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4번 있죠? 양가로 4번. 자, 이렇게 연수교육은 자,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을 동안입니다.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은 매 2년마다 받게끔 돼 있습니다. 2년마다. 그 다음에 4번 교육 지침 마련 그랬어요. 자, 뭐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러네. 썩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시도지사 그리고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이다 보니까 만일 시도별로 교육 내용이 어때요? 좀 다른다거나 이렇게 좀 형평성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전국적으로 이런 내용을 다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 자기가 직접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연수교육 대상 통지인데 자, 연수교육은 지금 2년마다 받기로 돼 있잖아요. 그럼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는데 그 전에 교육 대상자들한테 다 당신은 이제 연수교육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교육 일정이 잡히면 교육 일시, 장소,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보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언제까지 통보합니까? 자, 이 교육 받기 2개월 전. 그러니까 2년마다 받아야 되는데 2년이 되기 2개월 전, 2개월 적어도 전까지는 뭐예요? 통지를 해주어라. 그래서 통지를 해주어라. 그래서 2년마다 받는데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는 통지를 해줘야 그래야 2개월 전에 통지를 받고 이제 일정을 조절해서 이제 교육을 받도록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시, 장소, 내용 이런 것들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럼 제재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본서 나오면 배울 텐데 실무교육 같은 건 받지 않으면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제재가 없어요. 마찬가지 직무교육도 안 받으면 고용신고할 때 안 받아주겠죠. 그러니까 어떤 제재가 있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아야 될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받지 않으면 제재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제재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쭉 다루는 내용에서 이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육 시간들이 쭉 여기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자, 이런 것들도 세부적인 것들은 우리가 기본서를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입문 강의니까 어떤 교육이 있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교육 파트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